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환대를 받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해 아빠 이은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서해를 키우면서 있었던 일과 제가 느낀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셨네요. 우선 서해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서해는 2013년도 4월 11일 9시 49분 정확하게 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했던 시간은 기억이 안 나요. 자, 이때 서해가 태명 건이로 태어납니다. 태명은 건강하고 이쁘라고 제가 아내와 함께 생각해서 지어준 이름이었어요. 자, 그런데 건강하고 좋은 생각을 하면서 태교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들도 태교를 남들 따라서 한번 해봤어요. 클래식도 들어보고요. 그리고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도 많이 먹어보고 또 엄마가 좋아하는 고스톱 게임도 둘이 열심히 했었습니다. 자, 뭐 태교가 별거 있을까요? 우리 엄마가 즐겁고 행복하면 아이도 건강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즐겁게 지냈는데 서희 엄마한테 몇 가지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아기를 갖고 있는 와중에 석사 논문을 써야 됐고 이사를 해야 됐고 그리고 장난감에서로부터의 의뢰라든지 저하고 작은 말다툼 같은 거 있었지요. 그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요? 우리 아기가 29주 만에 엄마가 태반 박리로 인해서 응급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희가 태어났는데요. 스트레스 때문은 아니겠지만 스트레스는 산모에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걸 지금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예비 아빠님들 계시면 절대 부인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서해가 1.35kg의 몸무게로 태어납니다. 첫날 서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요. 서해 엄마는 이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어요. 실신을 했어요. 저는 사람이 기절한다는 거를 눈앞에서 본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자, 이렇게 서해가 태어났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와서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해주세요.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서해 엄마를 추스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니까 고작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서해가 수술 중에 사망할 수 있다. 그 서류 한 장에 사인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는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아빠 마음에 이름이라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름을 지어주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던 이름이 아닌 장명소로 갔어요. 그래서 더 튼튼하게 살 수 있게 이름을 지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감정이 지금 복받쳐서 말이 잘 나오진 않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서해 이름을 지어서 빨리 이 세상에 이 친구를 알리자, 등록시키자 해서 출생신고를 바로 하러 가게 되죠. 그리고 출생신고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살아라, 제발 살아다오, 이 생각으로 하면서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병원으로 다시 갔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그때부터 들려요. 뭐라고 하시냐면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걷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데 남들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저도 장애가 있습니다. 한쪽 눈이 안 보여요. 근데 아이한테 안 좋은 걸 물려줬구나. 그 장애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 뱃속에서 태반 박리 때문에 산소 결핍이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뇌 손상이 왔는데 뇌는 한번 손상되면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어요. 괴사성 장염, 장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맥관 개전증, 아이가 뱃속에서 엄마 탯줄로 인해서 숨을 쉬던 심장이 혈관이 닫혀야 되는데 그게 안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서해가 태어나지 3일 만에 개복 수술이에요.
근데 아기가 너무 작아. 1.3kg라다 보니까 너무 작아서 가슴을 열 수가 없어요. 등을 열어서 닫습니다. 근데 그 수술을 하기 전에 왠지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일까요? 의사 선생님이 가까이 갈 수 있게 면회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들어가서 서의 손을 잡아오려고 넣었는데 움직이지 못해요, 아기가. 그래서 서의 손 밑으로 손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살포시 잡더라고요, 우리 친구가. 그리고 나서는 눈을 떠서 저를 바라보고 눈을 마주치더니 아기가 얘기한 건 아니에요. 저에게 아빠 저 많이 아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이 이야기를 10번도 넘게 했던 것 같은데 가슴이 너무 메어요. 그래도 서해는 수술도 잘 받고 잘 견뎌져서 50일 만에 생애 처음 옷을 입어봐요. 옷을 입었는데 제가 옷을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작냐면 제 주머니에 있어요. 손수건 같아요. 이렇게 작습니다. 요 큐카드만 해요. 요 옷은 갓난아기가 입은 게 아니라 50일 동안 커서 입은 옷이에요. 근데 이게 컸어요. 이 옷이 헐렁헐렁하게 커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런 옷을 입어보고 그리고 67일 만에 집으로 와서 아빠에게 처음 안겨봤어요. 제 나체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자, 이날부터 서해는 재활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장애아를 가진 부모님들께서는 재활을 하시겠죠, 아이와 함께. 처음에는 인정하기가 싫어요. 자, 이렇게 재활을 하는데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에게 재활을 해야 되는 장애가 있다, 이걸 인정하고 싶으실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런데 빨리 인정하지 않고 인지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는 점점 더 불행해질 거예요. 빨리 인지해서 우리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치료와 그리고 재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서해에게 장애 그리고 재활 이런 단어를 알려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직 어리다 보니까. 그래서 재활 가면 운동하러 가는 곳, 재밌게 놀러 가는 곳이에요. 지금 잠깐 영상을 보셨죠? 서해가 웃으면서 즐겁게 하고 있어요. 보통 재활 아이들 어떻게 하냐면 비명소리밖에 안 들려요. 근데 서해 재활 시간에는 서해만, 제가 갈 때는 그랬어요. 서해만 항상 밝게 웃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아이의 신체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는요 마음이 다급해져요. 그래서 재활. 모든 포커스는, 모든 생활의 스케줄은 재활입니다.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트라우마가 생겨요. 이 친구가 나중에 커서 사회에 나가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직장을 가도 일주일 만에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친구에게 재활이 아닌 엄마 아빠와의 생활에서 배우는 사회성이에요. 이걸 가르쳐주고 싶어요. 재활하는 친구들에게도. 제가 아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에게 재활 쇼핑을 시키지 마세요. 치료 쇼핑을 시키지 말아주세요. 서해는 재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꾸준히 하고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와 함께 즐겁게 노는 생활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감놀이도 하고요. 아빠랑 이렇게 집에 있는 도구들, 소품들을 가지고, 생활용품을 가지고 같이 놀아요. 이렇게 서해가 놀다 보니까 좀 밝은 친구로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서해는 지금 이 시간을 엄마랑 아빠랑 함께 행복하게 지내게 하려고 제가 많이 노력을 합니다. 아이는 부모님들에게 20년 손님이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어요. 맞는 것 같나요? 아니신가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벌써 서해가 나이가 올해 5살이에요. 벌써 이제 5년 지났고 15년밖에 안 남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 동안에 엄마랑 아빠랑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가질까요? 저희가 건강했다면 제가 그랬을 거예요. 아빠, 나 액체 괴물놀이 하고 싶어요. 아빠 일 좀 하고 엄마랑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그런데 지금 서해랑 어떻게 노냐면
아빠, 나 액체 놀이 하고 싶어요. 액체 괴물 만들어주세요. 그래, 지금 할까? 가자. 어떻게 하는 거야? 이야, 재밌다. 제가 하는 일은 뒷전이고 서해가 깨어있는 동안은 오로지 서해한테 포커스를 맞춰줍니다. 재밌게 놀아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가, 서해가 밝게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서해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저한테도 행복한 시기가 찾아옵니다. 저는 유아체육 강사예요. 저의 직업은 이렇게 유아체육 강사를 하고 있는데 서해를 키우면서 느낀 점들을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놀이에 접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봤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만의 유아체육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서해 때문에. 그래서 저만의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은 미비하지만 조금씩 인정받고 있는 그런 시기예요. 저는 서해를 키우면서 제가 서해를 키운다는 느낌이 아닌 서해가 저를 키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해가 키우는 거 맞죠? 네. 우리 아이들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나를 희생해야 되는 그런 존재이기만 할까요? 저한테 서해는 행복을 가져다 주는 친구입니다. 서해로 인해서 행복함이 생기고 서해로 인해서 즐거운 일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결혼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육아 때문에 힘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계실 거예요. 분명 육아는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육아를 통해서 행복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내 아이니까 내가 더 소중하게, 내가 더 행복하게 지켜주고 싶은 마음으로 아빠님들, 엄마들은 육아를 다 하세요. 그런데 아빠님들 제발 육아에 참여해 주세요. 육아에 참여하다 보면 분명히 새로운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면 미래에도 분명히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제 이야기가 모든 분들에게 작은 울림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너무 울다만 내려가서 좀 창피합니다. 좀 와닿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서해가 이 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서해를 한번 부르면, 자, 서해가 걷지 못했잖아요? 며칠 전에 기적적으로 서해가 걷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서해 한번 불러볼까요? 네. 서해야, 아빠한테 와볼까? 아빠한테 걸어올까? 걸어오자.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네. 아직은 앞으로밖에 못 걸어요. 그리고 서 있지는 못해요. 넘어질까봐 앞으로밖에 못 걷지만 저한테는 또 다른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서해 이야기를 듣고 행복을 찾아서 지금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